여러분, 안녕하세요. 10년째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 영양제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마그네슘을 한 번쯤 드셔보셨거나 지금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에 좋다, 피로 회복에 최고다, 잠이 잘 온다는 말에 혹해서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 마그네슘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 그래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독이 된 영양제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신 안타까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관련된 사례들은 제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경고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 영양제를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8가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니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미네랄이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관여하죠. 그야말로 우리 몸의 수백 가지 생리작용을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온 마그네슘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때는 몸속에 마그네슘이 너무 많아져도 마치 대미 수위를 조절하듯 알아서 소변으로 내보내 적절한 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장의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댐이 고장나서 물이 넘쳐 흐르듯 마그네슘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혈액 속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고마그네슘 혈증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고요? 초기에는 그저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는 정도로 시작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계속 올라가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온몸의 근육에 힘이 스르륵 빠지기 시작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호흡 근육까지 영향을 받아 숨쉬기가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에도 문제가 생겨 심전도 이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저는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셨고 만성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그네슘 영양제를 꾸준히 드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안타깝게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 혈액 속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고 심전도에도 심각한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회복하실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은 그저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드렸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망연자실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그네슘 영양제를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8가지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장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입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이 대표적이죠. 신장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속에 마그네슘이 계속 쌓여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정상인에게 안전한 용량도 여러분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입니다. 간경화나 중증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 공장이자 수많은 물질의 대사를 담당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 균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몸의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추가로 복용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증 신경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나 루게릭병과 같은 질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병을 앓는 환자분들은 이미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력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신경근 접합부에서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지만 이미 신경근 전달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근력을 더욱 약화시켜 생명과 직결되는 호흡근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섬액이 있는 경우, 즉 심장박동이 정상보다 느린 분들입니다. 보통 분당 60회 미만의 맥박을 섬액이라고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평소 맥박이 느리신 분이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심장박동이 더욱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어지럼증, 실신은 물론 심하면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맥박이 분당 60회 이하로 측정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혈압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적으로 혈압이 낮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에게는 혈압을 더욱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럼증, 실신,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부정맥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방실 차단 같은 부정맥이 있다면 마그네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를 통해 규칙적으로 뛰는데 마그네슘은 이 전기 신호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도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신호 전달이 더욱 지연되어 심장 박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부정맥으로 치료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장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장마비는 장의 운동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데 수술 후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은 장을 포함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장마비 상태에서는 장 운동을 더욱 억제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마비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이 얼마나 흡수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위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심한 탈수 상태인 경우입니다. 심한 설사나 구토가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땀을 흘린 후 수분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마그네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마그네슘 배출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마그네슘 복용보다 충분한 수분 보충이 최우선입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섭취를 절대 피해야 할 8가지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설마 나도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마그네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위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작물 상호작용입니다. 마그네슘은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과 관련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치료에 흔히 쓰이는 베타 차단제, 프로프라놀롤, 메토프롤 등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마그네슘 또한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이 둘을 함께 복용하면 심박수가 너무 느려지거나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암로디핀, 딜티아젬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들도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마그네슘과 병용 시 그 효과가 지나치게 증폭되어 저혈압이나 심한 섬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몸속의 수분과 함께 전해질을 배출시키는데 이뇨제의 종류에 따라 마그네슘 배출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체내에 마그네슘이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뇨제와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륨이나 칼슘 수치 등 다른 전해질이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에도 마그네슘 섭취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전해질들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 가지의 불균형이 다른 전해질 문제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좀 더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여 신장 기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기는 노폐물로 신장이 이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1분 동안 혈액을 얼마나 잘 정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AST, ALT와 같은 간 수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간세포가 손상되었다는 신호인데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영양제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혈액 속 마그네슘, 칼륨, 칼슘과 같은 주요 전해질 농도도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해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불균형이 다른 전해질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확인하고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여 저혈압이나 고혈압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본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와 상담하면 과연 자신에게 마그네슘 복용이 안전한지, 만약 안전하다면 어떤 용량이 적절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단순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상 범위 내에서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변화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설령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마그네슘 복용을 시작할 때는 권장량의 절반 정도, 낮은 용량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죠. 갑자기 높은 용량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일반적인 권장량은 하루 30만 400mg이지만 처음에는 10만 200mg 정도부터 시작하여 1-2주일 정도 문제가 없다면 조금씩 늘려가는 식입니다. 마그네슘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위장 자극을 줄이고 흡수를 더욱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루 용량을 한 번에 몰아 먹기보다는 아침, 저녁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도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그네슘 복용을 시작한 후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기 증상인데요. 설사,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방법을 조절하면 호전됩니다.
식사 후에 복용하거나 하루 용량을 여러 번에 나누어 먹으면 소화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특정 형태의 마그네슘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종류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그네슘 제품이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저렴하고 마그네슘 함량이 높지만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좋고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이며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흡수가 잘 되고 소화기 증상이 가장 적지만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킬레이트 형태 역시 흡수율이 우수합니다. 처음 시도한 제품에서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마그네슘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형태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그네슘 복용 중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주저없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평소와 달리 근력이 심하게 떨어져 걷거나 물건을 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 숨쉬기가 어렵거나 숨이 가빠지는 경우,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뛰는 경우, 의식이 흐려지거나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이미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단 1분 1초라도 지체 없이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마그네슘을 장기간 복용할 계획이라면 정기적인 검사 또한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 전해질 농도, 간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위험 요인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자주,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에서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므로 더 자주 몸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해당 질환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약을 시작하거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예정된 검사 시기보다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한 달 정도 후에 전해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은 물론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 다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한약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예기치 않은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이 목록을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어 마그네슘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시는 고령자분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을 복용한다는 사실과 나타나면 위험한 증상들을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친구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탈수 상태일 때는 마그네슘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설사나 구토가 있을 때, 더운 날씨에 땀을 과도하게 흘렸을 때, 혹은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처럼 탈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마그네슘 복용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복용보다 충분한 수분 보충이 최우선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시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은 후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다시 마그네슘 복용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그네슘 복용을 고려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확인해드리는 필수 질문 목록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 시 이 질문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제 신장 기능 수치로 볼 때 마그네슘 복용이 안전한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검사 결과지는 직접 받아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병원 방문 시나 건강 상태 변화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가 현재 복용 중인 약들과 마그네슘 사이에 상호작용 위험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병원 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 다른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한약까지. 현재 드시고 있는 모든 약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약 사진을 찍어두거나 메모해두면 진료 시 편리합니다. 약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제 심전도나 맥박 상태 때문에 마그네슘 복용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특히 섬액이나 특정 부정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소 맥박이 느리다고 느끼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다면 꼭 말씀드리고 최근 심전도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새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넷째, 만약 복용한다면 하루에 몇 밀리그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이 저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시중에는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마그네슘 제품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 가격, 흡수율, 부작용을 의사나 약사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그네슘 복용 중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정기검사 일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검사 시기를 놓치면 위험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그네슘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와야 하나요? 위험 신호를 명확히 알아두고 이 증상들을 메모해두거나 가족들과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에게도 알려두면 위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으시면 자신에게 마그네슘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와의 상담은 단순히 허락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마그네슘은 분명 우리 몸에 필수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중증신경근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장 박동이 느리거나 혈압이 낮거나 특정 부정맥이 있거나 장운동이 멈춘 상태거나 심한 탈수 상태라면 마그네슘은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영양제를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고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복용을 시작할 때는 낮은 용량부터 천천히 시작하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비단 마그네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효과를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 상태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주변의 말이나 소문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영양제라고 소개했다고
인터넷 광고에서 기적의 효능을 자랑한다고 혹은 이웃이 먹고 너무 좋았다고 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미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며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영양제 하나를 먹더라도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 본 뒤 안전한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하나의 다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겠다는 다짐, 내 몸의 신호에 더욱 주의 깊게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도 함께 챙기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건강 정보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발전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모든 분께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마그네슘 복용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모든 결정은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내리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갑자기 약을 끊거나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관심이 쌓여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것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